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어깨에서 통증을 느낄 때 우리가 어떻게 진단하는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내가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병원에 가야 되나? 그냥 참아도 되나?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실 거고요. 또 아프다 그러면 내가 이걸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지? 이런 게 좀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어깨에서 나타나는 통증들을 좀 하나하나 감별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저희 하는 이름이 뭐죠? 어깨동무요. 네, 왜 어깨동무일까요? 어깨.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깨를 잘 본다는 의미로 이제 어깨동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번 어떻게 저희가 어깨를 보는지를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가 아프다는 분들 꽤 많아요. 허리, 무릎 다음으로 사람들이 가장 또 통증을 많이 느끼는 부위가 어깨인데요. 어깨에서 나타날 수 있는 통증들은 일단은 근육에서 나타나는 통증들이 있고요. 또 근육이 찢어져서 나타나는 통증들도 있습니다. 염자, 인대가 좀 늘어나서 나타나는 통증도 있을 거고요. 몇 가지 이제 신경포착 증후군이 있어요. 그리고 어깨 관절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죠. 특히나 이제 50견을 가장 많이 두려워하고 알고 계시죠. 그 외에도 점액낭에 문제가 생기거나 쇄골이 골절이 되거나 아니면 뭐 담석증이나 이런 내장기에 있는 문제들이 통증을 어깨에서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별하는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어깨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어깨를 구성하고 있는 뼈는 3개예요. 팔뼈, 상완골두죠. 그 다음에 우리 날개뼈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있는 빗장뼈, 쇄골이라는 이 3개의 관절 뼈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상완골하고 날개뼈가 만나는 관절이 하나 있고, 쇄골하고 요 견봉이 만나는 관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서는 관절이 2개인데, 어깨는 날개뼈가 몸통에 붙어 있을까요? 안 붙어 있을까요? 또 있을 것 안 같아. 붙어 있어요. 떠 있어요. 네. 왜? 팔은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뼈들은 다 이어져 있는데 이 팔뼈만은 상당히 자유롭게 몸에서 떠 있는 구조입니다. 기껏 요 쇄골로 인해 가지고는 우리 흉골로 이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이면서도 이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상들이 좀 많은 편이죠. 이 뼈들이 제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캡슐로 둘러싸고 있는 인대가 있고요. 또 날개뼈와 쇄골을 이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인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절단을 해보면은 요 와순에 팔이 이렇게 딱 얹어져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불안정하면서도 또 자유로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가장 어깨에서 중요한 근육을 꼽아라 그러면 회전근개예요. 견갑하근,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이렇게 4개를 회전근개라고 하는데요. 이 회전근개는 팔을 날개뼈에 꽉 붙잡아주는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회전근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거운 걸 들 때 팔이 쑥 내려가 버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 무거운 걸 들더라도 이 회전근개가 팔뼈를 딱 날개뼈에 붙여주는 장력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어깨가 이렇게 빠지거나 하지를 않죠.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해서 뭐 삼두근이라든지 이두근이라든지 뒤에 있는 능형근이라든지 뭐 견갑거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날개뼈를 조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팔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는 움직일 때 상당히 여러 가지 근육이 동시에 잘 움직여줘야지 그 움직임이 부드럽게 돼요. 만약에 이런 견갑골을 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이 팔을 좀 내려주고 미끄러지게 하는 이런 동작들이 유기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한두 개의 문제가 생겨 뭔가 움직임이 좀 부자연스러워지기 시작을 하게 되죠. 이런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3개 정도가 중요한 신경인데요. 견갑산신경이 있고요. 애과신경이 있고, 다음에 앞쪽으로 내려가는 겨드랑이 사이로 지나가는 견갑하신경이 있습니다. 또 등 쪽을 지나가는 견갑배신경이 있죠. 이 정도 한 4개 정도 신경이 어깨에선 중요하고요. 어깨의 감각 지배에는 경추에서는 3번, 4번, 5번이 어깨 쪽의 감각을 지배를 하고요. 말초신경에서는 쇄골상신경, 애과신경 이 2가지 신경이 어깨의 감각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깨의 감각이 이상이 나타난다. 그럼 이 정도 레벨에서 이제 살펴보면 되죠. 자, 일단은 어깨가 아파서 왔어요. 그럼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시행해 보는 게 뭐냐면 어깨가 잘 움직이는지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쪽으로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걸 진단을 해나가는데요. 정상적인 움직임 범위를 알아야 되겠죠. 앞으로 구부렸을 때 180도까지 귀에 딱 닿을 정도로 올라가야 되고요. 다음에 뒤로 신전을 했을 때 60도 이상이 올라가면 정상입니다. 바깥쪽으로 외전 거상을 할 때 180도를 올라가서 귀 옆에 딱 닿을 수 있으면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내전을 했을 때 70도 이상을 움직일 수 있으면 정상입니다. 팔꿈치를 옆구리에 딱 붙인 상태에서 내가 외회전을 했을 때 90도 이상이 지나가면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등 뒤로 올렸을 때 반대편 날개뼈를 만질 수가 있으면 정상 범위예요. 근데 이런 움직임에서 한두 가지 혹은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딘가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시사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질환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근육통이에요.
많이 사용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문제를 일으키겠죠.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하거나 아니면 하던 일도 그날따라 너무 무리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막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 근육통이고요. 안 좋은 자세를 계속 유지를 할 때 힘을 쓰고 있는 근육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져서 나타나는 근육통도 있습니다. 대부분 근육통은 통증이 좀 뻐근해요. 가만히 있을 때는 좀 괜찮은데 이걸 움직이려고 그러면 늘어나는 방향으로 잘 안 늘어나서 늘어나는 방향에서 좀 뻐근하게 느끼는 게 특징이고요. 어느 근육이 뭉쳤느냐에 따라서 뭐 다양한 지도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잘 살펴보시고 내가 아픈 부위랑 요 색칠해 놓은 부위가 좀 일치한다. 그리고 내가 움직일 때 좀 그 부위에서 뻐근하게 느낀다. 그러면은 그때는 근육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그냥 집에서 열심히 마사지를 해도 잘 풀려요. 그리고 침 맞으면 가장 빠르게 풀립니다. 해서 가까운 한의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자, 어깨가 근육이 뭉치는 경우도 있지만 근육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육이 찢어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 근육에 힘을 쓰려고 하면은 상처가 자극을 받으면서 시큰하거나 아니면 뜨끔하거나 이런 통증들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제일 중요한 근육이 회전근개라 그랬잖아요. 이 회전근개 안에서 근육이 이런 식으로 찢어져서 손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움직일 때 시큰하게 아플 거예요. 이게 근육이 찢어진 건지 아닌지를 감별하는 방법은요. 그 근육에 힘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극상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엄지를 밑으로 향하고 팔을 약간 30도 정도 나온 상태에서 이걸 눌렀을 때 이걸 잘 버티면 괜찮아요. 근데 이걸 버티려고 하니까 너무 아파. 그럼 이제 극상근이 찢어졌다고 보고요. 바깥쪽으로 돌리는 근육은 극하근이에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돌리는데 이 뒤에서 이걸 저항을 해봤을 때 이 뒤에서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은 극하근에 찢어졌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다음에 경갑하근. 경갑하근은 이렇게 안쪽으로 돌리는 힘을 쓰죠. 해서 자기 아랫배를 힘껏 눌렀을 때 이 앞쪽에서 통증을 느낀다. 그럼 경갑하근이 찢어졌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찢어진 정도가 간단히 이 정도 됐을 때는 가만히 놔두면 점점 아물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씨를 심어준다든지 매선요 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아물게 되죠. 근데 너무 많이 찢어져 버리면 그때는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상처가 작은 상처들은 우리 그냥 반창고만 붙여도 아물잖아요. 근데 상처가 너무 많이 벌어졌을 때는 꼬매야지만 아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깨도 너무 많이 찢어지게 되면 정형외과 가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많이 찢어진 건지 아닌지를 감별하는 방법이 그 근육이 많이 찢어졌을 때는 완전히 힘을 못 써요. 그 방향으로 해서 드라운 테스트라는 걸 간단하게 하는데 우리가 극상근이 가장 많이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간신히 버텨서 올려요. 근데 가볍게 이렇게 툭 치기만 해도 이걸 버티지 못하고 팔이 뚝 떨어질 정도로 힘을 못 쓴다. 그러면은 근육이 정말 많이 찢어졌구나 해서 이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러 정형외과로 보내게 되겠죠. 극상근이 가장 잘 손상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특징적으로 우리가 어깨 충돌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팔을 올리다 보면 상완골도하고 견봉이 꽝 부딪히면서 이 속에서 이 부딪히는 이 구조물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극상근이 잘 찢어지죠. 해서 특징은 어깨 충돌증후군의 특징은 팔을 올리다가 90도 정도에서 아파요. 근데 차라리 팔을 더 들어 올리면은 이 팔뼈가 안으로 쏙 들어가니까 상처가 안 건드려. 차라리 만세하는 요 동작에서는 아플 거는 없어요. 근데 다시 내리다가 한 90도 정도에 또 아파요. 그게 이제 어깨 충돌증후군의 특징이고요. 90도에서 아픈 거. 근데 버텼는데 버티네 하면 극상근이 찢어진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이제 견봉화 점액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점액낭이 부었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90도에서 아프고 하는 걸로 이제 감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우리 뽀빠이 근육이라고 하는 게 이두근이에요. 이두근이 보면은 요 팔 안에 요 틈을 지나가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팔을 쓰다 보면은 저 뼈 사이에서 이 근육 힘줄이 마찰을 빚으면서 여기가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럴 때 근육이 힘줄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뭐가 특징이라고요? 힘을 못 쓴다 그랬죠. 해서 이쪽 방향으로 무거운 걸 든다든지 힘을 쓰려고 하면 앞쪽에서 이제 통증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스피드 테스트 앞으로 손을 내밀게 한 상태에서 이걸 버티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통증을 느끼면서 좀 버티기가 어려워지는 걸 보고 알 수가 있죠. 자, 근육이 찢어졌다가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 몸은 거기에다가 정상 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으로 거기를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해서 지방으로 채우기도 하고요. 혹은 거기에다가 석회로 채우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석회성 건염이 생기게 되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분명 뼈가 있을 자리는 아닌데 뭐가 뼈처럼 음영이 하얗게 보이는 걸 찍게 되면은 석회가 꼈구나 라는 걸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석회성 건염이 생기면은 초반에는 별로 아픈지 모르는데 이 석회가 녹기 시작할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아픈다. 왜냐면은 석회가 돌이잖아요. 날카로운 돌들이 계속 주변을 막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아이고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 막 욱신거려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막
앉아서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좀 낫고 또 자려고 그러면 너무 쑤셔가지고는 잠도 못 자겠고 이런 정도로 아주 극심한 통증을 호소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겠죠. 해서 그 석회가 낀 근육에 힘을 쓸 때 마찬가지로 통증을 느끼고 그 자리를 눌렀을 때 아주 많이 아플 거예요. 그럴 때는 좀 사진을 찍거나 초음파를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 이 석회가 낀 거는 한의원에서는 치료할 만한 방법이 마땅한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정형외과에 가셔가지고 체외 충격파를 하는 시술하는 병원에 가서 저거를 깨부시거나 아니면은 주사액을 넣어가지고 희석시킨 다음에 다시 뽑아내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은 쉽게 또 해결을 할 수가 있죠.